안녕하십니까. CGN-TV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조용중 선교사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해야 할 지금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의 이제 선교의 방향은 삶의 뿌리를 둔 생활에서의 선교, 경제적 기반을 가진 일터 선교로 그 축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3년 7회 IBA 서울 포럼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비즈니스와 선교의 협력 방법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왔던 BAM의 사역과 그 발전 과정 속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담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도입 영상을 보시고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진행된 세계화와 시장 경제의 확산으로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즉 사업이 곧 선교라는 BAM 사역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인 기업인과 선교사들이 모여 BAM 사역과 관련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해에서 포럼을 열었는데 2011년 5회 상해 포럼을 계기로 국제 비즈니스 선교연합 IBA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번에 열리는 제7회 IBA 서울 포럼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이번 포럼에 대한 기대와 현지 선교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자. 오늘 비즈니스와 선교 협력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우 미션의 대표로 미래 바머들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며 밤 무브먼트를 이끌고 계시는 송동호 목사님, 현재 조샘 선교사님과 함께 IBA의 공동 실행 총무로 섬기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앙투가를 설립하고 현재 기업을 확장해서 캄보디아에서 밤 기업을 창업하시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또 현재 IBA 서울 포럼의 강사이신 김찬중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GMP의 국제위원장이시고 중국에서 밤 기업을 탁월하게 운영하셨고 지금 인도에 새롭게 밤 기업을 세우시고 계시는 IBA 실행위원으로 섬기시는 최요한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BAM, 우리 밤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송동호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BAM 또는 밤 또는 BAM이라고 발음하는 이 내용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약자입니다. 그것을 BAM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밤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러나 그 개념들이 모두 저희들에게는 낯설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밤은 사탄의 영역인 어둠을 의미한 것일 수 있으니 이 개념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을 또는 그 이름 때문에 갖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BAM, 이 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전환이고 또 다르게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은 실제적으로 새롭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미 오래전 성경 안에서부터 또 우리의 선교 역사 안에 이미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개념인데 네. 이것이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안에 사실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BAM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우리의 삶과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교는 선교의 장에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장에서 이렇게 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즈란 말로 함께 묶이는 네. 그런 개념이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은 실제적으로 지난 30년간 시장 경제의 확산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 비즈니스 문화 안에 비즈니스 언어를 쓰고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의 삶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장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선교 자체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 개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 30여 년 동안 특별히 개념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선교의 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2004년에 로잔의 비즈니스 이슈 그룹이 함께 모여서 이 개념들을 함께 정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원래 다시 지난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 개념들을 정의했던 바로 그 이슈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개념의 발전 과정 또는 이 개념이 어떻게 앞으로 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지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딱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진행해 오는 과정 안에 서로가 이해하는 또 다른 개념들, 또 서로가 이해하는 이 개념에 대한 그 충분치 않은 이해들이 사역의 다양성들을 낳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사역적 진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들은 아주 괄목할 만한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하신 분들도 사실 그런 BAM 사역을 이미 이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은 이런 BAM 개념을 선교 현장에서 아마 성공적으로 해오신 분들이어서 아마 오늘 저희들 자리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함께 구체적으로 또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비즈니스를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비즈니스 뭐 포미션이라든지 비즈니스 뭐 인미션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개념들로 얘기가 되어지다가 이제 비즈니스 애저 미션 BAM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서 경험담을 좀 나눠주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김찬중 선교사님 어떻게 경험담을 좀 나눠 주시죠? 네. 저는 2004년 3월에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갈 당시는 BAM이란 개념을 가지고 갔던 것은 아니고 BAM을 위해서 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 배경 설명을 하자면 긴데 단지 인생의 10분의 1을 먼저 선교지에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요. 막상 선교지에 가서 살펴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가 높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제가 별로 가지고 있질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업이고 하고 있는 게 사업이라서 BAM에 대해서 고려하게 됐고요. 이제 BAM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BA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제가 양육한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현지에서 BAM 기업을 세워나가도록 하자라는 데 목표를 두고 그래서 맨 처음 한 사역이 NGO를 세워서 구제와 교육과 비즈니스를 주사역으로 하는 그런 NGO를 세워서 처음엔 학사와 학원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어서 교회 개척 사역, 또 이후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6개 센터에서 초중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양육받고 있고 또 졸업한 학생들은 제가 하는 사업체, 제가 2개 사업체를 창업해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1, 2, 3 제가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그런 학생들까지 졸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년차 된 학생들로부터 그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이제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학생들로 하여금 BAM 기업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내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에도 수익이 발생될 거고 그러면 그런 BAM 사역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요한 선교사님은 예전에 미주에 나가 사시던 재미교포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최 선교사님께서는 중국에 가셔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도전도 있을 거고 또 성공 아니면 실패 사례도 있었을 텐데 좀 나눠주시죠. 네, 뭐 성공한 건 아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데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에 조금 일찍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래 의도적으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그 컨셉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냥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비즈니스도 하고 또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자연적인 선교 활동도 하고 네. 그렇게 해왔었죠. 그런데 2007년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이라는 포럼을 제가 사역하고 사업하고 있는 현지에서 이 포럼이 개최되면서 정말 이런 컨셉이 있었구나 접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하는 비즈니스와 조금 다른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에 가깝도록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 자체가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의 완전한 포맷으로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네. 느끼면서 지금은 또 다른 포맷으로 정말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으로 좀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금 이제 전통적인 선교, 보통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일, 또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NGO를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역들, 이렇게 일들을 해오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선교와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시는데 이 일들이 앞으로의 이런 선교 사역이 이 BAM을 통해서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겠죠? 우리 정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전통적 선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개척 사역 중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이 말하고 있는 선교는 보다 총체적, 통합적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선교의 결과로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일은 결국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BAM 사역도 여전히 동일한 목표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는 그 방법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즈니스 현장이 선교 현장이며 그 비즈니스의 과정이 복음을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 결과를 계산하는 또는 목적만을 계산하는 전통적 선교의 어떤 평가 또는 목적 방향보단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은 어쩌면 그 과정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과정이 복음이고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어지는 네. 선교 방향이다. 아마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는 이제 비즈니스와 선교는 완전히 구분이 돼가지고 비즈니스는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선교하는데 헌금하고 쓰는 뭐 이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그 비즈니스 자체를 과정 자체를 선교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서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이렇게 많이 그 개념을 발전을 시켜 왔는데 오늘날 우리 지역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직접 그 삶에 연관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사실 10년 동안 단임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깊은 고민과 관심으로 BAM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하여 지역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선교이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제게는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편만하여졌다고 보지만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우리 non-Christian 에리아와 더불어 이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만 선포하는 복음과 달리 사는 삶에 있어서는 그 복음과 우리의 삶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non-Christian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많은 욕을 먹게 또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BAM 개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 복음을 말하는 선포하는 복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자는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보여주는 복음, 네. 그래서 선포와 더불어서 살아내는 삶의 복음이 함께 수반되어진다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으로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담아내는 한국 교회의 회복 운동이 될 수도 있죠. 또 다르게는 이미 타문화가 우리 문화 안으로 우리 문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문화 타문화로 구분되어서 선교사들이 땅끝을 향해 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 이미 선교의 현장은 이미 우리가 이 지역교회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담아내고 우리가 하는 일의 과정 안에서 이 복음이 함께 전해질 수 있다면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 삶의 현장에 선교사들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타문화를 향해 또 기꺼이 또 이와 같은 사역들을 타문화의 장에서 사역하기 위한 많은 사역자들도 평시도들 또는 지역교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뭐 좋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평신도들이 질문을 궁금해할 것은 이렇게 사업하는데 바빠가지고 과연 이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직접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셔서 사업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뭐 이익도 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과연 선교가 가능한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대면하셨던 우리 김찬준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문제, 일하면서 바쁘고 그런데 선교를 할 수 있나 이거보다는 과연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되는 사업 영역하고 그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교,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공존할 수 있나, 함께 나갈 수 있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복음화된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실은 들어갈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먼저 구세주 예수님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좀 알려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지만 사실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BAM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 이후에 또 구원 전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이 BAM을 통해서는 구원과 동등하게 구원 이후의 삶에 비중을 두고 있고 특히 회교권 같은 데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생존해낼 건지 그리고 재생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BAM의 필요성 또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최요한 선교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상해 포럼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 또 교민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또 선교에 많은 도전을 준 것으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교민들의 그런 관점들을 선교에 대한 관점들을 바꾸게 됐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상해 포럼이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90명 정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90명의 그 그룹들이 약 30명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석하게 되고 50명이
그 비즈니스 하는 크리스찬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도 참석하게 되고 비즈니스맨도 참석하게 되니까 이 포럼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첫 해니까 상당히 혼선도 가져오고 그래서 뱀이 비로 가는 것과 비가 뱀으로 가는 것 이런 그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1회부터 6회를 지나오면서 약 한 15개 나라에서 많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창업을 생각하면서 많이 참석하게 되어서 그 사회 포럼이라는 그 자체가 선교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선교적 성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즈니스맨보다는 상당히 선교사님들이 해외 거주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고 또 목회자님 그룹도 참석하게 되고 해서 한국에서 시작한 것보다는 오히려 선교지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참석하게 되는 그런 글로벌라이즈가 되는 그런 유익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6년을 거듭해 오면서 많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각 교회나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해외에 나가서 목회하는 목회자님들 사이에서도 이 포럼을 통해서 개념이 정리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저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6년 동안에 주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해 포럼이 지난 이제 6년 동안 상해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 7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BA 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IBA 포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지요? 네, 그 질문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첨가 발언을 하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가 작게는 780만, 많게는 850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은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들이 흩어져 있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크리스찬들이죠. 심지어 뭐 평가에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일부분 얘기할 때 절반 가까이 또는 심지어 절반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리스찬 퍼센트가 높은데요. 이분들이 만약 그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을 복음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그곳에서부터 선교는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사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 가치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교민들에게는 정말 깨우쳐지면 질수록 또 이 비전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의 자리는 선교의 자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우리가 여기 선교사를 발굴해서 훈련해서 보내지 않더라도 이미 적어도 18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 선교사들이 적어도 한 400만 가까운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향력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취해낼 결과는 우리가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이 지금 굉장히 파급력 가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 아마 그 일들을 지난 6회 동안 상해 포럼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가치들이 함께 공유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5회 포럼, 상회 5회 포럼이 열리게 될 때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지난 6회 포럼 이후에 결정이 돼서 이번 IBA라는 우리 서울 포럼이 한국에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어쩌면 이 BAM 운동이 이제는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깊숙이 새로운 선교의 운동으로
또 교회 회복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IBA 서울 포럼이 가진 목적 또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he reality of starting a business here is not about having a great idea. It's about getting to know your community and understanding who's here. And this community is about women trapped in the sex trade. And if that's the job, the trade they're in now, then what can they do that will actually give them alternatives to selling their bodies? আমাদের প্রোডাকশন ভালো হলে মাল বাইরে যাবে, তবে আমাদের ফিসেট আরও বড় হবে, তাহলে আমরা মেয়েদের মুক্তি দেবো আরও। FreeSet hires women based on their desire for freedom from the sex trade, regardless of the skills they have. They're given training for their job, as well as being made aware of basic health issues. They're also taught simple reading, writing and counting skills. ছোটবেলায় আমার মা খুব গরিব ছিল, লেখাপড়া করাতে পারিনি, প্রচণ্ড গরিব, ওই জন্য পড়তে পারিনি খুব। আগে আমি পারতাম না, আমি এখানে এসে এই কদিনই শিখেছি আপনার কাছে, আগে একদমই পারতাম না। এখন লক্ষ্মী দি যদি বলে তাও পারবো, দিদিমা যদি বলে তাও আমি এখন পারবো, আমি না দেখে পারবো। ভালো লাগছে আমার খুব, আমি আনন্দ পাচ্ছি লিখে, মনে হচ্ছে আরও শিখি লেখাপড়া, আরও শিখি মনে হচ্ছে। Choosing to work at FreeSet is just the first step on a woman's journey to freedom. Now she is free from working in the sex trade, she must learn how to be free from the baggage of her past. FreeSet আমি কাজ করে অনেক টাকা, ওই টাকা দিয়ে আমি নিজে ম্যারেজ করেছি। 1 টাকা আমার মা নাই, সে কোথায় পাবে? Debt, disease, addictions and a lack of self-confidence are common problems. They take time to work through. FreeSet provides a supportive community where this can happen. আমার জন্য প্রথম হচ্ছে নতুন মেয়ে যে কাজ জানে না তাকে কাজ শেখানো, যে ভালো সেলাই জানে, কিছু মেয়ে সেলাই জানে ভালো, কিছু মেয়ে জানে না, যে ভালো সেলাই জানে তাই যে জানে না তা ভালো মেয়ে তাকে শেখাবে। তাই আমার খুব ভয় লাগছিল ব্যাগ করতে, ব্যাগ সেরকম পারতাম না। ক্যারিদা 10 দিনের টাইম দিয়েছিল ব্যাগের জন্য, ব্যাগ হতো না। আর কিরণ দিয়ে এসেছিল, ও আমাকে ব্যাগ শিখিয়েছিল। খুবই সুন্দর কাজ করছি, খাচ্ছি, আর আমার এই মায়নাতে আমার ছেলেকেও মানুষ করছি, আমার ছেলেকেও খাওয়াচ্ছি। A job at FreeSet doesn't mean a woman suddenly finds great prosperity. It means she can earn a livable income from a job with dignity. If she has small children, they can be cared for at FreeSet's in-house nursery. For many, working at FreeSet means they can afford small but significant improvements, like electricity for a light and fan. রং করেছি, তারপরে মিটারে আনিছি, ওখানে কাজকর্ম করে মিটার আনালাম, তারপর আপনি পাখা দিয়েছেন, পাখাটা। ये लीजिए, ये आपका खाने का टाइम हो गया। FreeSet works actively to empower women with life skills that they can use both at work and in the wider community. As they gain skills and confidence, they're given added responsibilities. For some, this means a more complicated sewing task. For others, it involves a position of leadership, or perhaps learning to use a computer. The women are broadly involved in the life of the busines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decision-making such as the hiring of staff. Being involved in a business that counts, that actually changes lives, as opposed to just making money. There's nothing else like it. It's the most amazing thing in the world. আমি লাইন ছেড়ে দিয়েছি, আমি মুক্তি পেয়েছি, আমি সবকে বলতে পারবো যে আমি ওখানকার না। আমি খুব, আমার জীবন খুব ভালো, আমার সুস্থ জীবন, আমি ভালোভাবে মুক্তি পেয়েছি, আমি সমাজের সঙ্গে মিশতে পেরেছি, মানে মুখ উঁচু করে বাড়ি যাই, সবার সঙ্গে মিশি, কথা বলি। যারা এখনো লাইনে দাঁড়িয়ে আছে এই জায়গায় আসুক, আরও কাজ শিখুক, আমরা আরও কোম্পানি বাড়াতে চাই। 듣고 보면은 BAM이 상당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뭐 권유하고 또 그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자기 조국에 살고 있는 이제 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영역에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IBA 서울 포럼을 가지게 되는데 이 IBA 서울 포럼은 언제 또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지 좀 서울 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주로 지금까지 저희들 포럼에 초청된 분들은 주로 외국 강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저희들에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외국 강사님들이 훨씬 또 어드밴스되어 있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스피커들을 외국의 강사님들로 초빙하자. 이래서 1회부터군요. 커진 외국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그 개념을 우리 안에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오시는 분이 매트 주넥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스웨덴 분이시고 변호사이시고 또 목사이시고 이분은 2004년 로잔 대회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그 성명서를 65명에 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분은 그 중심에 있는 분이고 또 지금 그 로잔의 커미티에 인차지하고 있는 분이라서 그진 이 계통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많이 저서도 만들고 또 잘 정리된 개념들을 거진 우리는 텍스트 같이 그분이 써놓은 것들이 우리가 교과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 이번에 메인 스피커로 오시고 네. 또 로버트 리드라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프랑스에 계신 분이신데 목회자 차원에서 성경적 어떤 비즈니스를 아주 명쾌하게 다뤄주시는 분이신데 저희들 한번 상해에서 모셨는데 굉장히 영성도 뛰어나시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네. 이번에 또 모시게 되어서 정말 검증된 분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세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무브먼트가 교회가 이 무브먼트에 앞장을 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네. 많이 이 모임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님들이 오실 거고요. 또 한 그룹은 한국에 있는 정말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각자 서 있는 일터가 바로 그 미션 필드가 될 수 있도록 이 네. 무브먼트를 확산하기 위해서 일반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의 그룹들이 또 많이 참석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미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션 필드에서 각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룹이 또 많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각 그룹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소그룹으로 나누는 나눔도 있고 또 주제별로 다루는 주제 특별 강의도 있습니다. 주제별 강의도. 24개의 영성과 또 전문성을 다루게 되고 또 이론과 실제를 다루게 되고 그런 분의 탁월하신 분들을 강사를 모시고 이제 그 주제에 맞도록 또 주제 강의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좀 콘크리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선교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또 그것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신뢰들이 많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군요. 이런 IBA 서울 포럼을 이제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올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 목사님. 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깊은 이해와
또 참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결국 평신도들 또 전문인들이 이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들을 함께 담아내지 않는다면 시대적으로 이 운동은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이 일에 중심에 참여하게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비즈니스맨들이 자신들의 일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어웨이크닝이 네.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르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일에 새로 깨달음이 있어서 자신이 미션이냐 아니면 직업과 일터로 가는 비즈니스냐라는 이 고민의 갈등 속에서 이것들이 에즈란 말로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찬중 사장님, 선교사님은 그동안 이렇게 비즈니스를 직접 해오시고 운영해 오시면서 과연 비즈니스와 선교의 그 협력의 장을 모색할 때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해야 가고 또 이것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분야에 어떻게 연결을 계속 해 갈 것이며 또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네, 방금 이제 송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가 무슨 선교냐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런 시각들이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선교지에 BAM의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아는데 어떻게 BAM 기업들을 세워 나갈 것인가 네.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상황을 보면 BAM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전통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가 네. 현지에서 뭐 후원의 부족이나 혹은 더 규모 있는 사역을 위해서나 혹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나 또는 자신이 양육한 그런 제자들이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직업을 못 구하니까 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잡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들은 보면 사실은 취약해서 지속 가능성이 아주 약합니다. 예.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사업가들이 인발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사업가들을 동원해서 이 BAM 사역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네. 이게 사실 이제 고민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편으로 이 BAM 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자.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업가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 보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가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들이 그런 생각은 있지만 방향을 찾지 못했던 거죠. 길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BAM 기업 창업을 직접 하거나 혹은 돕거나 또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그런 기업들을 멘토링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 그런 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독 사업가들이 주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이 회사를 세워나가고 네. 또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면 사실 그 BAM 쪽에 굉장히 역동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듯이 네. 사업가들이 그런 BAM 기업들을 세워나가야 될 때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IBA 같은 이런 그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많은 자원들이 발굴되고 또 네트워킹이 돼가고 있고 이런 분들을 이런 현황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BA 쪽에도 참 스스로 감사하고 있죠.
저희가 뭐 아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네.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비즈니스 비자를 많이 받고 계시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비자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선교비가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선교비 조달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패 케이스가 많죠. 많죠. 예. 되게 오래 지속하는 그런 경우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도 그런데 사실 비자 취득을 위해서 그런 기업들을 설립해서 간다. 이거 사실 네. 지속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소위 비즈니스를 하시는 평신도들과 전통적으로 선교를 생각을 하시고 선교지로 나가시는 그런 전통적인 선교사님들이 잘 협력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협력들이 가능할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위장된 네. 비즈니스 어떤 스테이터스를 갖는다는 것은 그건 페이크 비즈니스라고 해서 예.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또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의 어떤 좋은 그 자원으로 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선교사들이 지금 닫힌 지역에서 거기에 스테이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해결하려고 다른 그 위장된 취업을 하고 그러다가 추방된 네. 경우가 꽤 많고 저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그 닫힌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 선교를 하다가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제가 추방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비즈니스를 그렇게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에 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놓이게 되었죠.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정통 선교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네. 근데 정통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비자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성공 사례가 별로 없고 또 바람직한 일이 못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이미 정착되어서 언어와 그리고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사회를 잘 알고 또 회사가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관공서나 제도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선교지의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갈 때는 그곳에 있는 정통 선교사님들과 네.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지 맡아 있는 롤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한 파트너로서 그것은 페이크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네. 진정하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롤이 있고 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스테이 할 수 있는 비자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네트워킹으로 같이 협력되어야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2012년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14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에서도 많이들 이제 한국을 찾아와서 일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분들이 일하는 기업의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제대로만 이걸 이해한다고 하면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군요.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시는 비전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또 성도인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IBA 실행 총무로서 이번 서울 포럼이 열리는 이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포럼에 참여해서 누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와 이런 운동들에 대하여 생각을 열고 듣고 도전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가치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크리스찬의 전환이 생각의 전환 또 삶의 전환이 또 미치는 그 영향력들을 정말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포럼에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의 운동으로 또 회복의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성도들과 나누고 싶으네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비즈니스다운 비즈니스가 BAM 기업으로서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BAM 기업들 이 대부분이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현지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지에서 주도적으로 세워진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취약점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BAM 운동은 일정 부분이 이 호스팅 칸츄리보다는 샌딩 칸츄리, 즉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 안에서 주도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업가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그 BAM 기업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말 이제 BAM 선교사들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국내에서 충분히 감당해야만이 사실 선교지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사실 국내에서도 사업 하나 세워서 이익을 창출하기가 또 유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해외에서 특히 그런 타문화권에서 그렇게 하기는 국내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이 보내는 나라 이 안에서 그런 적극적인 지원 또 멘토링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참 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인 기도와 또 협력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성 교사님. 네. 그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즉 BAM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창출해서 창업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BAM이 잘 정리해 놓는 핵심적인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잠정 그렇게 부릅니다. BAM이라고 부릅니다. 그 ER이라는 BAM을 붙이는데 우리가 일반 크리스찬 실업가들을 BAM으로 부르기에는 BAM이 주는 핵심적인 가치를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를 BAM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그런 이원화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하는 모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BAM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운동은 그 옛날 저희들이 선교 운동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확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선교에 우리는 참여했지요. 그러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선교에 참여하다가 선교사로 더 이렇게
자기를 헌신했을 때에 선교사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 이제 뱀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뱀은 아니더라도 뱀의 그런 생각과 그런 구조로 자기가 있는 일터에서 그리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고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모든 운동들이 모두에게 확산되다가 보면은 뱀이 주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뱀어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선교회가 모두가 선교에 참여했지만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모두가 뱀의 이제 그런 생각과 구조와 컨셉과 이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일단은 변해야 되고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게 영어로는 더 greater glory of God이라고 하는데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뱀의 어떤 컨셉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일단 특별한 의도적인 지역과 의도적인 목적으로 내가 일을 창출하면서 뱀어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 선교지가 굉장히 복을 받게 되고 그 선교지가 영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선교적 차원에서 이 뱀어 운동이 많이 확산되어서 뱀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일찍이 우리 개신교 선교 운동에 모라비안들이 그들의 삶 전체를 바쳐서 특히 선교지에 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완전히 그 삶 전체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델들이 일찍부터 있었는데 다시 최근에 와서 이렇게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많이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면서 좋은 그냥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사업가가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어쩌면은 미셔너리 비즈니스맨이 이제 많이 뱀어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귀한 말씀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오늘 나와서 대담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와 선교의 협력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중보해야 할 책임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역 위에 직접 참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